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제 10년물 금리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했죠. 다시 상승한 원인은 뭐였죠?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에 올라갔죠.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파월 의장은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 하이 인플레이션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신 게 보이시나요? 파월 의장도 예전에는 일시적이야 인플레이션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다가 이제는 길어진대요. 그러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시계 바늘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다시 차트로 넘어갈게요. 제 10년물 금리 차트를 보면 뛸 수 있었던 원인은 이런 파월의 발언 때문에 올라갔죠. 보통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한 2배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채권 금리도 이만큼 올라가 주지 않는다면 채권 금리도 이만큼 올라가 주지 않는다면 채권 투자자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물가가 올라가면 채권 금리는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소폭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하락을 하고 있냐면 기사 내용을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아직도 갈등이 많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진보파에서는 이 3조 5천억 달러를 같이 통과를 해야지만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예, 이 1조 2천억 달러. 근데 지금 중도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죠? 이 3조 5천억 달러를 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예.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도 계속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법안은 통과될 거라고 보지만 이 3조 5천억 달러의 금액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법안이 표결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채권 금리는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오늘 이슈가 많죠. 제가 경제 지표를 보여드리자면 오늘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PC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3.8%였죠. 이전에는. 근데 예상치는 6.5%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49.6으로 나왔어요. 50 밑으로 나왔죠. 50 밑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경기가 수축 단계인 거예요. 그만큼 중국의 성장이 많이 꺾였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많이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성장이 꺾이고 있으면 어떤 게 문제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헝다그룹이죠. 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중국의 부동산은 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문제는 부동산 산업에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는 점이죠. 부동산 산업은 중국의 GDP의 28%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헝다그룹이 망하게 됐을 때는 아마도 그 여파가 크겠죠. 뭐 미국한테는 별로 타격이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헝다그룹 자체가 망하게 됐을 때 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23일, 29일도 달러 채권 이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를 크게 보자면 거시경제로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내수 경제를 할 수가 없죠. 왜 할 수 없냐면 지금 중국의 가계부채는 말도 못하게 크죠. 왜 내수 경제를 한다라는 거는 위안화를 절상한다라는 거잖아요. 위안화를 절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수입 물가가 싸지죠. 수입 물가가 싸지겠죠. 절상 자체가 화폐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위안화의 화폐 가치를 높이니까. 그러면 수입 물품이 낮아지면 물가가 낮아지겠죠. 그럼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산시장이 더 과열되겠죠. 그 자산시장이 부동산이죠.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중국 당국은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뭐가 문제죠? 내수경제로 성장하는 거는 무리가 있죠. 왜 그러냐면 차트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가계부채가 말도 못합니다. 위안화의 가치를 절상시키면
물가는 안정되겠죠. 물가가 내려가니까 수입 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 인하를 해서 내수 경제를 촉진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가계부채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2015년 부채 위기 때처럼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채를 늘리지 않고 중국 당국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이죠. 근데 수출은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머징 마켓의 성장을 건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출한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자기네 화폐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낮춘다라는 거죠. 절하시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머징 마켓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머징 마켓의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수요가 그만큼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절하시킨다는 소리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무역전쟁 한다라는 거죠. 무역전쟁하면 지금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 하게 되면 결국에 수요는 누가 있을까요? 수요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 같은 상태도 차트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달러 인덱스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강달러가 된다는 소리는 자기네 물가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했죠. 물가가 낮아진다는 소리는 무역 적자가 그만큼 커지겠죠. 네. 왜냐하면 수출할 때는 가격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겠죠. 강달러가 된다는 소리는. 그쵸? 지금 미국도 이런 상태인데 누가 사줘요? 사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2016년도처럼 보여드릴게요. 지금 2016년 2월에 상하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상하이 합의가 있은 이후로 달러 인덱스는 쭉 내려가면서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살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인 공조가 있어야지만 서로 지금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헝다그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공조가 있어야지만 지금 위기를 벗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 때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제 2019년대를 보시면 2018년도 12월에 엄청나게 주가가 폭락을 했죠. 이게 왜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죠. 지금 이거는 달러 대 위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하이 지수예요. 이게 상하이 지수고 이거는 달러 대 위안이에요. 보면 지금 올라갔다라는 거는 달러가 강세고 위안은 약세죠. 예. 위안을 약세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역 전쟁이죠. 근데 이때 미중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었어요. 1, 2월 달에. 그러면서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서 이머징 마켓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었죠. 예. 또 다른 차트도 보여드리자면 예, 이거는 지금 미국의 실질금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예요. 2019년 1, 2월에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가 됐죠. 그런 바람에 미국도 금리를 안정시켰죠. 안정시키니까 달러 인덱스가 안정화 되찾았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 뭐라고 했죠? 강달러가 되면 이머징 마켓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죠. 예. 그쵸? 근데 강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 이 부채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머징 마켓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중 갈등이 완화로 인해 서로 협조를 했듯이 공조를 했듯이 헝다그룹도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지금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매우 높은 수치죠. 예상치 근접하게 나왔고요. 아마도 금리는 더 튈 수밖에 없겠죠. 10년물 금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제 10년물 금리를 보면 제 10년물 금리를 보면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10년물 금리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10년물 금리 연말까지는 2% 가까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마트머니, 덤머니. 스마트머니는 기관들의 돈, 덤머니는 개인들의 돈이죠. 근데 스마트머니는 아직도 중립이고 덤머니도 중립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예측하기 어렵고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수가 2, 3%씩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 현금 비중은 38%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는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아직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이 미국이 적습니다. 만약에 유럽처럼, 중국처럼 이렇게 올라온다면 경기는 금방 정상화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로 돈이 쏠리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뭐 스타벅스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저는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